안녕하십니까. 조철민입니다. 예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월세 보증금이죠. 전세나 월세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에 본인 보증금을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뭐 딱히 뭐 어딘가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을 어떻게 일부를 활용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. 실제로도 그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런데 이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받으실 때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. 그 집주인 지금 현재 내가 원래는 내 돈이지만 지금 현재 그 보증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지 않습니까? 그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웬만한 금융사들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만 그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집주인들이 이 대출 동의를 잘 안 해주죠. 뭐 우선은 대출이라는 단어만 엮여 있어도 막 거부감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, 집주인들이. 그리고 문제는 집주인들이 직접 그 대출 과정에 참여하셔서 같이 서류도 작성하셔야 되고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귀찮기도 하지만 그 부담스럽죠.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자체가 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도 해요. 뭐 안에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집주인들도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그 세입자한테 바로 넘겨주게 돼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이거는 판결문도 있고요.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에 동의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원래대로면은 그 보증금을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 끝났을 때 그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사로 넘어가게 돼요.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. 근데 그거를 시간이 뭐 한 2년 몇 년 지나면은 집주인들도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. 그냥 뒤에 들어올 세입자 구해지면은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보증금 주고받고 깜빡하고 그렇게 해버리면, 그런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 받은 걸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날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집주인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. 보증금 피해 금액에 대해서, 대출 금액에 대해서.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귀찮은 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.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도 싸고요.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실제 뭐 집주인하고 이런 합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. 근데 금융사가 많지는 않고요. 당연하겠죠. 집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금융사가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. 원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다면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대출을 해줘도 안전빵인데, 그런 거 없이 이제 일단 집주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니까, 이게 가능한 금융사가 이제 캐피탈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내부 업체예요. 캐피탈에서 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랑 빌라밖에 없고요. 빌라도 잘 안 돼요. 근데 실제적으로 캐피탈에서 이금융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이제 뭐 거의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금리 때는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등급이 좋다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금리가 낮지는 않아요. 뭐 집주인 동의도 없이 내주는 데다가 이금융권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거의 뭐 10% 중반은 다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. 높게 나오면은 캐피탈권에서는 21%까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아파트
대출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. 계약자 본인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뭐 대출 금액은 그 캐피탈권에서 나가는 거는 최고 한도가 3천만 원이 끝입니다. 뭐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3천만 원 이상은 나가지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부업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업권 쪽은 이제 최대로 나오는 경우는 뭐 1억까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담당해 드린 경험에서는 8천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. 그 대부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높죠.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나 뭐 절차나 뭐 승인율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지만 금리는 24%고요. 대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고 한도는 1억이지만 뭐 실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가 끝이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심사 조건 중에서 이제 이자가 높은 대신에 심사가 수월하다는 거는 신용 등급이 조금 낮으셔도 뭐 7등급, 8등급 이렇게 되셔도 뭐 상관없고요. 그리고 그 채무가 조금 기존에 있으시더라도 그 가능하세요. 뭐 대부업에 몇 군데 쓰고 계시는 중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일반 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하시는 경우는 사실 그 고객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 금융사에서 하는 일반 신용 대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지금 오늘 알려드린 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로 진행하시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집주인 동의가 가능하시다면은 뭐 저기 보험사 쪽이나 뭐 이런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 보면은 그 집주인 동의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받는 그 전세 담보대출이 있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확실히 많이 싸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그 집주인하고 그 얘기가 잘 안 되신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캐피탈이나 대부업 쪽에서 진행되는 그 전세 보증금, 전세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물건지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. 뭐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다가구, 연립, 오피스텔, 원룸 다 가능하세요. 주거용으로 돼 있으면은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그 뭐 사실 전월세 담보대출로 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 간혹 가다가 연락이 오시긴 하는데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한 번씩 이제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원룸 보증금을 대신 내줬거나 뭐 그래서 그 보증금을 몰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. 그러지 마세요. 그거 알아보셔봤자 어차피 진행 안 됩니다. 그 진행 못 하고요. 그 본인이 직접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한테로 계좌 이체해준 내역이 확인돼야 되니까요. 괜히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런 뭐 서류 어떻게 뭐 끼워 맞춰서 부모님 몰래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 가지시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. 상식을 벗어나는 대출을 진행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집주인하고 그 동의 절차가 잘 안 돼서 그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하셔야 되는데 좀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그 가이드라인이나 뭐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그 글에 영상 말고요 글에다가 따로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필요하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연락 주시면은 뭐 가능한 금융사라든가 뭐 진행 방법이나 뭐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